네, 반갑습니다. 희년함께 희년실천센터장 김덕용입니다. 저는 한 5분에서 10분가량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적인 희년연구소의 첫걸음이거든요. 희년연구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하고 희년함께가 협력으로 만든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회대에서 대천덕 신부님과 신영복 교수님, 김성수 주교님을 학교에서 기리는 3대 인물로 꼽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학교의 전신인데요. 6대 원장을 지내셨고 대표적인 복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파적인 희년 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희년함께는 대천덕 신부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경제학자들의 모임에서 1984년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대천덕 신부님의 희년 정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계승할 것인가 이 비전에 공감을 해서 희년 연구소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속하는 협력 단체로 올해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저희는 연구소지만 구체적인 희년 정신의 구현, 현실 변혁에 관심과 뜻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희년 실천을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큰데 생각보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도 많은 것 같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지만 되게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찾으면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깨어있는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만나고 연결시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 다음에 목표는 현실 변혁과 실천 운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할 겁니다. 연구소인데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 변혁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깨어있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실천운동, 교육운동, 담론운동, 또 그리스도인들의 퍼포먼스 다양한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따로따로 놀지 않고 희년 실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희년함께에서 그동안 올해가 40주년이거든요. 저희가 2015년에 부채 탕감 운동을 했었고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춘인연 이런 걸 자세하게 우리 희년은행 센터장님이 발제해 주실 텐데 희년은행 운동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프로젝트만 하지 않고 담론운동과 교육운동 그 다음에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서 좀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유기적으로. 근데 이것이 희년 함께만의 운동이 아니라 희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과 시민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희년 실천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 운동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저희는 단순하고 명확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너무 열심히 외쳤습니다. 열심히 외쳤다고 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건 너무 약한데 40년 동안 외쳤으니까요. 대천덕 신부님이 2002년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의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상에 이제 심장병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보수적인 선배님이셨죠. 이제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한국 교회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없으시냐? 물론 여기 신앙인이 아닌 분도 계신데 이해하시고 바로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벌떡 앉으셔가지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서 외쳐라. 그래서 희년함께는 어떻게든지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를 열심히 했고요. 그 토지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토지에 권리가 있고 토지를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게 토지 보유세죠. 그 세금으로 가면 토지 보유세고 모두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토지 배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토지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사실 프랑스 혁명이든 시민혁명이 있었지만 1인 1표 투표권만 주어졌지 사실은 토지에 대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권리 투쟁이기 때문에 희년 실천운동에는 부채 탕감도 포함되고요. 무이자 저축은행도 포함되고요. 또 노동 존중 운동도 포함되고요. 사실 다 포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지 특별히 오늘은 주거권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툴렀어. 그래서 저희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를 어떻게 운동적으로 집중시켰냐면 토지의 권리가 인간의 모든 사람이 토지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생존권하고 주거권과 연결된다. 근데 사유재산제 하에서의 토지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주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진행될 때 집주인, 집이라는 거에도 건축과 플러스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토지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토지 소유주만 지금 인정이 되니까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든지 다양한 권리와 권한이 있는 분들이 전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축출되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개념 플러스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특별히 2부에 왜 정의로운 주거권인가 해서 이민희 목사님께서 도시권 개념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에 저는 주목하는 지점은 사실 연구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오늘은 당사자. 사실 집과 토지의 당사자는 우리 모두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토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특별히 고통받는 분들 대표적으로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시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투쟁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듣고 활동가분들, 그다음에 연구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참 이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신앙과 상식에 근거한 저변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한 명이 바뀐다기보다 저변이 바뀌어야지 정치도 바뀐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론운동과 교육운동과 정책 제안과 캠페인 프로젝트 펀딩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희년연구소는 플랫폼 역할 또는 다양한 단체들의 희년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그런 구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